오늘의 기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특별한 순서 마련해 봤습니다. 일하는 분들께 기후위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해 이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 주차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후에 제도 개선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맡고 계신 최명선 실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폭염 대책인데요. 벌써부터 이 더위가 심상치 않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구 열대화로 지구촌 전체가 덥고 습한 기온이 예상되잖아요.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깥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 주차장, 공사장, 배달 현장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기후위기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부 공식 통계로는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152명이고 사망은 52명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8월 달까지 산재가 11건, 사망자가 2명이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정부 통계인 온열 질환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통신 케이블 하는 노동자가 폭염 시기에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땀에 젖어갖고 미끄러져서 추락 사고 발생했다. 이걸 그냥 단순한 추락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폭염 시기에 이제 배달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이제 땀이 흘러서 이제 시야가 흐려져서 교통 신호를 제대로 못 보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과연 폭염과 상관없는 것인지, 그래서 좀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산재 통계라고 하는 게 정부 통계는 현장 실질을 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소속인 건설노조가 작년에 31개 현장에서 이제 체감 온도를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상청 발표 조사하고 실제 현장의 온도가 평균 한 6.2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상청이 한 29도라고 하면 건설 현장은 한 35.2도 정도가 이제 실제로 온도라는 건데, 이제 폭염이 발생하면 이제 건설 현장은 철근 같은 작업을 많이 하니까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콘크리트 양생할 때 또 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청 온도하고 체감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충청도에 하는 현장은 한 22도까지 차이 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시기에 건설 현장에서 본인이나 동료가 이제 실신하는 거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좀 질문했을 때 거의 55%가 다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아. 했고, 폭염 시기에는 거의 매일 보고 있다 이런 응답도 한 10%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말씀 중에 온열 질환만이 아니라 땀 위에 젖어 있을 때 지붕에서 미끄러지거나 시야가 흐려져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모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되지 않은가. 또 기상청 온도와 건설 현장, 작업 현장의 온도 차이는 6.2도, 심할 때는 22도까지 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좀 충격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나 사업장 측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대처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폭염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폭염 시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이제 물이라든지 휴게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조치로 되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 노동자들이 이제 폭염 속에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청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사각지대에 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건설 노조에서 2023년에 토목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 한 3,200명 가까이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폭염 시기에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81.7%였고요. 어, 이게 2022년에는 한 58%였는데 오히려 2023년에 이제 폭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작업 중지는 훨씬 더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작년에 거의 81.7%가 작업 중단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시간 일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쉬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키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지키는 현장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심각해서 작업 중단을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작업 중단을 이제 사업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48.7%밖에 안 됐어요. 음, 사실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거의 죽겠다, 이제 살려달라, 뭐 아침 조회 때 말로만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고 네, 너무 더워서 어지럽다 그러면 그럼 내일 나오지 말아라. 이제 바로 잘리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현장에 좀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휴게실이나 이런 경우도 거의 25% 정도는 아예 없고 네, 폭염 시기에 최소한 물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물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20%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나 가스 검침, 뭐 이렇게 택배, 퀵 서비스 이런 노동자들이 다 이제 정해진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그 폭염 시기 노동자들의 이런 실태 문제가 5개 작업 노동자들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이제 음, 특히 조리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렇네요. 열기구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열 작업으로 해서 실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그 20대 노동자가 주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기온이 33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 폭염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근데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산재가 승인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회사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휴게실과 같은 기본 것도 이제 안 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좀 파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염으로 사람이 죽어도 이제 파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일터의 현실인 거죠. 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큰데요. 말씀대로 5개 작업도 2022년 폭염이 심했을 때 58% 작업 중단했다면 2023년은 80 작업을 유지했다면 2023년은 81.7%가 그냥 작업을 유지했다. 작년 여름 정말 더웠는데요. 또 옥외 작업만이 아니라 조리사 이런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온열 질환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가 들을 땐 그래요. 이게 그냥 잠깐 휴식해라. 뭐 휴게 시설이나 물이 좀 있다. 이걸로 해결이 될까 하는 안타까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실 때, 실장님 보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바꿔야 이게 그나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십수년 동안 제일 요구하고 있는 거는 폭염이 왔을 때 작업이 중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권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 중단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폭염 시에 이제 어떤 폭염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5개 작업이든 실내 작업이든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작업 중지 안 하면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실질적으로 폭염 대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작업 중지가 실제로 되려면 그 원청이 이런 작업 중지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나 하청 업체의 손실을 좀 보장하도록 입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휴게 시간이나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이동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법에 그 적정한 휴게 시간이나 휴게 시설이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제 현장의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리 노동자 같은 경우는 폭염 시에 이렇게 뭐 튀김이나 부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기구 사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단체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메뉴를 좀 바꾸고 그것을 이렇게 그 기준으로 좀 정하면 또 실질적인 좀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될 텐데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검침이나 배달이나 이렇게 좀 폭염 시기에 물량을 좀 줄이면 되는데 네. 그 물량을 줄이면서 그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요구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입법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는 폭염 시기에는 막 보도가 되다가 딱 폭염 시기 끝나면 이 모든 논의가 다 실종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제도 개선 대책이 그다음에 또 반복되고 폭염 끝나면 또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개선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더우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대책이 있고 법제화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22대 국회에서 이 관심을 좀 깊이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폭염 얘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직면하는 기후위기 피해가 폭염만 있는 건 아닐 듯해요. 또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폭염만큼 심각한 게 지금 태풍이나 폭우나 아, 폭설 같은 것에 대한 노동자 피해인데요. 네. 그 이제 태풍으로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고 또 폭우가 있으면 이제 그 시기에 작업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폭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지붕이나 뭐 축사가 무너져 가지고 사망이 발생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좀 되게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2022년에 그 태풍 흰남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인제 심각한 어떤 이제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 인제 경남의 창원 지역에 그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하시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이때 인제 태풍이 발생해서 인제 교통 통제가 되고 이랬는데 그 도로사업소에서 이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톨게이트 가서 요금 수납 업무를 하라고 그 작업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도로 위에 차는 운행을 안 하는데 노동자들은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음. 굉장히 인제 불안과 위험과 사고도 좀 발생하고 이랬는데 인제 이게 지금 현재 태풍 시기에 노동자들의 작업에 대한 이제 태도인 것이거든요. 음. 근데 뭐 폭우가 쏟아진 날에 폭우가 쏟아져도 인제 지금 우편물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우편물 배달을 하려고 가다가 그 도로 위에 배수관에 빠져 가지고 이제 소용돌이 휘말려서 사망한 집배 노동자도 있었고요. 특히 인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인제 복구나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인제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 안전이 좀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2022년에도 인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인제 가로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로 정비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감전 장비 없이 작업을 시켜 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폭설, 폭우 이렇게 되면 인제 여러 가지 복구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최수근 상병의 죽음 애통 그런 죽음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도 인제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가 인제 발생을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그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나 복구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사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거의 대책 없이 좀 방치되고 있는 게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더 자세한 말씀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선 실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노동절인 만큼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듯해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관련한 증언대회가 있었는데 집배노동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집배노동자들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집배노동자들 로고를 기리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너라는 이제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있대요.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하는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눈이 오면 비가 오면 좀 작업을 멈추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좀 제일의 가치로 되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노동절인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 주문 받지 마라." 이렇게 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이면서 시민들의 또 앞서서 나서서 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전체 저희들의 일터나 사회의 안전을 위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